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김재주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입니다. 네, 오늘은 램 리서치 코리아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군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정보를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램 리서치 코리아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회를 위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모듈 생산기라든지 기본적으로 2년 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램 리서치가 내세우는 인재 채용 철학이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램 리서치는 램 리서치 인재 채용 철학은 램핏이라고 하는데요. 램핏은 램 리서치의 임무, 비전, 핵심 가치 등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그에 따라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램 리서치 코리아는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근데 특별한 게 서류 전형하고 1차 면접 사이에 전화 영어 테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잡카페 행사에서 스크리닝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 스크리닝 면접이란 게 그 1차 면접자 선정을 위한 간소한 면접 전형인데요. 그리고 또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 사이에 온라인 인적성 검사가 있긴 하는데 거기에는 당락은 없습니다. 네, 특히 면접을 이 램 리서치 코리아의 CEO인 서인학 대표가 직접 검증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언론 기사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나라 국내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독특한 채용 방식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CEO 정도 되면 마지막 면접에서 이제 얼굴 좀 뵐 수 있는 약간 그런 분들이신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 단계에서 이제 CEO가 직접 우리 지원자들의 역량적 측면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지원 직무나 이런 지원 산업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애정,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좀 적성에 맞는지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CEO의 그 점검 허들을 넘은 사람들이 다음 면접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램 리서치 코리아의 이직률이 단 2.5%라는 점입니다. 직원 만족도 역시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상위 4.7% 이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테크니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램서치만의 특별한 좋은 교육 혜택이죠. 램서치 코리아에서 입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현장 교육과 그다음에 사내 교육을 거쳐서 미국 본사로 그 신입사원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약 한 달간 평일에는 장비와 기술 교육을 받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또 여기다가 그 외에 또 회사 동기들과 회식 후에 대리운전비까지 또 지원해줘요. 그래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연말마다 펀 이그제큐티브라고 해서 말 그대로 1년 동안 재미를 담당했던 임원들을 뽑는 행사를 또 벌이고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영층에서 굉장히 좀 노력하고 있죠. 네. 오늘 일단 미국 본사로 연수를 받으러 간다니 완전히 좋은 제도 같아요. 예, 저는 동기들과 회식 후에 대리운전 지원비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우리 영주 학생은 기업 복지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나요? 저도 좀 조직 문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펀 이그제큐티브라는 그게 굉장히 조직 문화 형성에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5개 항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1번, 램 리서치 코리아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램 리서치 코리아에 대해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번,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하고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 경험, 준비한 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3번,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상황에 직면했던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번,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5번,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강점 혹은 매력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자소서 항목만 이렇게 봤을 때 딱히 쓰기 어렵거나 난감한 질문은 없어 보이는데 우리 강 멘토님께서 자소서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좀 알려주시죠. 네, 뭐 기본적으로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항목은 많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단어들이 좀 센 게 몇 개 있어서 느낌이 좀 그런데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긴 하지만 2번에 직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번 항목을 로열티 관점, 즉 이 산업과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회사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 문제 중에 한 문제만 읽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당연히 2번 항목을 읽어볼 정도로 직무에 관련된 역량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얼마나 지원 직무를 위해서 꾸준하고 일관되게 역량을 쌓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3번은 책임감과 관련된 부분, 4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팀워크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항목과 좀 다르게 좀 가치관적인 인성을 좀 자유롭게 강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변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간혹 그 경력을 부풀리거나 허구로 쓰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면접을 통해서 대부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면접 기법 중에 그 BEI 기법이라고 비헤이버럴 이벤트 인터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그 경험을 부풀리거나 좀 다르게 쓸 경우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회사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볼게요. 현장 실습, 관심과 적성으로 이어져. 네, 아마 지원자가 대학생 때 현장 실습을 나간 곳이 반도체 분야였던 것 같은데요. 김 멘토님께서 소제목만 봐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소재부분 봐서는 그냥 우연히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반도체 설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게 뭐 적성으로 이어졌다는 얘기 같은데 그닥 그렇게 어떤 사람의 관심을 끌거나 뭐 그런 소제목은 아니고 그냥 평이한 소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장 실습, 관심과 적성으로 이어져.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이녹스 산업체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를 접했고 팹에 들어가서 다양한 장비와 공정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반도체에 관심이 생겨서 반도체와 관련된 전공 수업들을 들었습니다. 반도체를 공부할수록 재밌었고 적성과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를 찾아보았고 램 리서치 코리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사원들이 추천하는 램 리서치 코리아와 함께 저의 역량을 펼치고 싶습니다. 또한 펀플레이스 투 워크를 추구하는 회사라면 저의 역량을 더 잘 펼칠 수 있을 것 같았고 친화력이 강점인 저 또한 밝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와 관련된 현장 실습을 나가서 관심이 생겼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반도체 회사 중에서도 램 리서치 코리아를 지원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워 보이는데 우리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방금 얘기한 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업계 선도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모든 지원자들은 사실은 1등 기업에서 일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1등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단순하게 반도체에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문화가 좋아서 나는 더 잘 어울릴 수 있다. 흔히 얘기하는 사실은 최악의 자기소개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질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만약에 우리 지원자가 그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해서 말 그대로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 좋고 전공 수업을 들었다, 좋아요. 하지만 말 그대로 이 램 리서치 코리아처럼 그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왜 더 관심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앞에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화적인 측면을 꼭 좋은 점만 얘기해 말 그대로 여기 뭐 재밌는 회사다. 그다음에 내가 가면 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고객이 즐거운 거지 본인 일하는 사람이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좀 조직 문화가 좀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을 이렇게 지원 동기에 많은 글자 수를 할애하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주 학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미국계 기업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미국계 제약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정말 자율적이고 되게 정말 순전히 직원의 그런 역량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특히 제가 인턴을 했던 직무는 굉장히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우리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해 주시면요. 예,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네, 저도 불합격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연히 나간 현장 실습에서 반도체 설비에 관심을 가졌고 네. 그래서 램 리서치에 지원하는 것인데 그 많은 반도체 설비 회사 중에 왜 램 리서치를 지원했느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주질 않았어요. 예. 그 이유가 있어야지 그 램 리서치 코리아만의 아주 맞춤형 지원 동기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항목은 불합격을 주셨고요. 예. 다음 항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이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아르바이트를 통해 서비스 마인드 키우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서비스 마인드를 키웠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장비 엔지니어의 역량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영주 학생이 보기에 소제목은 어떤 것 같나요?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는 쉽지만 좀 재미는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소서 내용 궁금하실 텐데요.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서비스 마인드 키우기. 장비에 대한 지식은 당연하고 정확함, 꼼꼼함, 친화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를 설치할 때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고 꼼꼼함으로 신뢰를 쌓고 친화력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살 때부터 빵집, 카페, 학원, 수영장, 부동산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비스 마인드를 키워왔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더니 완만하게 처리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녹스 사업체 현장 실습에서 실제 팹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반도체 장비들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지식을 쌓기 위해 반도체와 관련된 전공 수업을 이수했고 설계 실험하면서 다양한 기기들을 다루면서 기기 사용법을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계 회사인 만큼 회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강멘토님, 이 취준생들의 이력서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적혀진 이력서가 있고 정말 단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이력서도 있잖아요. 입사 지원 시 아르바이트 경험이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서류 전형을 평가함에 있어서 아르바이트에 가산점을 주는 기업은 저는 뭐 이런 대기업이나 뭐 이런 규모 큰 기업이라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력서마다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나 이렇게 중견기업 즉 사내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런 아르바이트 자체가 입력이 안 되는 회사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 근무 이상을 해야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증명하기엔 좀 부족하지만 단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는 분명히 본인이 어떤 역량을 키웠다던가 지원 직무와 유사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 최종 합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김 멘토님께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소재적으로 봤을 때 빵집, 수영장, 카페, 학원, 부동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뭐 정확함, 꼼꼼함, 친화력을 길렀다고 하는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다른 능력도 기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산 능력, 또 뭐 발표력, 고객 분석 능력 이런 것도 기를 수 있고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근데 위에서 말한 그 아르바이트가 정확함, 꼼꼼함 그리고 친화력을 기르는데 특효가 있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좀 내용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잘 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정을 하자면 아예 위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만 잡아서 상세히 기술하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역량을 길렀고 그래서 그런 역량이 램 리서치 코리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서술해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예, 저는 당연히 불합격이고요. 네. 이게 느낌이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딱 이거를 읽으면 이걸 잘 썼다 못 썼다를 떠나서 굉장히 급하게 썼다라는 게 느껴져요. 예, 왜냐하면 논리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앞에 갑자기 장비에 대한 지식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정확한 꼼꼼한 친화력, 좋은 키워드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채우는 게 뭐 고객 입장에서 행동했더니 원만하게 처리가 됐다. 그 원만하라는 단어만큼 추상적인 단어는 없거든요. 예, 그런 구체성이 부족하고요. 갑자기 또 뒤에 또 지식이 나오고 또 갑자기 외국어 지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 이 지원자는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것을 강조할지에 대한 큰 방향성이 없이 일단 가지고 있는 패를 일단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수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뭐 네. 저도 불합격인데요. 왜냐면 너무 흔한 소재인 아르바이트를 썼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아예 그 쓰려고 하면은 하나만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만 잡아서 쓰던지 예.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경험보다는 저는 이제 취준생들한테 얘기하기는 이제 인턴 경험을 좀 많이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좀 바꿔서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인 자소서 쓰기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활동을 통한 목표 달성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창의적 공학 설계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주행을 하여 평가받는 수업이었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학우는 캐드를 다뤘고 전기전자를 전공한 학우는 회로를 설계하였고 토목공학을 전공한 학우는 기계를 다뤄 가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분자 공학을 전공한 저는 전공 지식을 이용할 분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인 친화력을 살리고자 저는 팀의 리더를 맡았고 사우디에서 온 학우를 포함한 저희 조를 최강의 팀워크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조는 초반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업 시간 외에도 자주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외국인 학우의 한국 생활을 도와주었고 한국적인 것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의 자동차 또한 기와를 이용하였습니다. 결국 팀워크 부문, 주행 부문에서 1등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이번 지원자의 자소서 내용이 비교적 짧게 서술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래서 그런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기소개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팀워크를 강조할 때 과연 팀워크 하면 왠지 주어가 약간 복수일 것 같거든요. 우리들이 어떻게 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인 거지 우리들 자소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뜻이냐면 본인 관점에서 팀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더 열심히 수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좀 더 기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도와줬어요. 외국인 학우의 한국 생활.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희생적 측면이라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노력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팀 활동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팀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지원자인가라는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증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친구는 팀워크가 없다가 아니라 이 친구의 팀워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는 모르겠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합격, 불합격 여부 판정해 주시죠. 네, 불합격입니다. 네. 예, 김 멘토님? 저도 불합격입니다. 예, 그 이유는 예. 좀 너무 진부해요. 소재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조는 초반에 소통이 어려움이 있어서 수업 시간 외에도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기 좀 광탈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 조의 뭐 자동차 또한 기와를 이용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예, 그래서 결국 팀워크 부분, 주행 부분에서 1등이라는 결과가 얻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1등이라는 결과가 그럼 자동차에 기와를 써서 나왔나요? 예, 그런 것들이 자세히 좀 퍼즐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들과 차별화된 강점과 매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타민 잡화점의 기적. 이 제목은 일본 소설인 나미와 자파점의 기적을 좀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강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이 소제목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뭐 일본 소설인 것 같은데 뭐 네. 평가자가 안 읽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처럼.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뭐 이 내용 자파점이라는 단어를 또 자주 쓰지도 않거든요. 예. 자파점이라는 단어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적? 아마 어떤 뭐 하여튼 뭐 잘 됐나 보다라는 네. 느낌은 있는데 이 문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과 매력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본인의 강점과 매력인지에 대한 조금 암시라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대체 뭘 강조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타민이 대체 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타민 잡화점의 기적. 저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비타민 같은 존재의 의미로 지타민이라고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 고민 있을 때 항상 저를 먼저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같이 고민해줍니다. 이런 저의 강점들이 팀플 활동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팀원 간에 불화가 있었던 경우에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원만하게 풀렸고 팀워크 부문에서도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항상 잘 웃고 웃기는 것을 좋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유쾌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의 매력들이 램 리서치 코리아에서도 잘 발휘되어 팀원 간의 소통도 높이고 즐거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네, 지타민이라는 게 지원자의 별명이었네요. 네. 그런데 왜 지타민 자파점의 기적이라고 했는지 잘 와닿지는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김멘토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나미야 그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네. 검색해봤는데 일단은 모르는 그 채용 담당자들은 이런 제목을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어요. 아까 강 컨설턴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그 책 내용이 뭐냐면은 그 세 명의 도둑이 뭐 어느 가게에 그 뭐 훔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뭐 주인은 없고 뭐 갑자기 뭐 편지가 한 통 뭐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 도둑들이 무슨 상담도 하고 하는데 상담도 또 제대로 못해요. 또 상담 받는 사람들도 상처를 주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간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그 도둑하고 그 도둑하고 본인을 뭐 감정이입한 건지 뭐 전혀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잘 모르는 소제목을 쓰면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들.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자소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강 멘토님부터. 이 전체 항목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예. 자소서요. 자소서. 뭐 일단은 본인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준비를 해서 쓴 게 아니다라는 걸 아마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할 것 같고요. 이 친구가 뭐 자소서를 뭐 굉장히 뭐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향을 좀 못 잡았다든지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든지 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방송을 보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보는 사람에게 친절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램 리서치 코리아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군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영주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서 4번 항목이었던 협력과 목표 달성에 관해서 사전 코멘트 바탕으로 좀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요. 첫째,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인 역할에 충실하되 타인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해라. 둘째, 적극적인 희생 노력을 제시하되 일시적이거나 물질적인 희생보다는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의 희생을 우선적으로 강조해라. 셋째, 희생의 과정에서 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부분 외에 그 과정에서 본인도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해라. 넷째, 본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팀원과 공유하거나 본인의 단점을 팀원에게 도움받고 본인의 장점으로 팀원을 도와주는 모습을 강조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강 멘토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특히 팀을 위해 자신이 희생한 부분을 최대한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주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여냈을지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언을 품고 전공 강의 A+를 받고 대학 시절 자발적으로 조언을 도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별로 국제정치학 지정도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는 강의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같은 조에 편성되었습니다. 중국인 조원은 다소 어려운 용어가 많았던 전공서적을 읽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 기간이 짧아서 중국인 조원을 배제하고 발표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 시간 서툰 한국말로 어렵게 전공서적을 넘기며 노력하는 것을 보고 중국인 조원을 돕기로 자처하였습니다. 약 2주간 주중 2~3시간씩 도서관 스터디실을 빌려 책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책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책 이외의 자료들까지 찾아보았습니다. 한국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중국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조원은 중국 사이트 자료와 논문까지 추가적으로 조사해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를 본 나머지 조원들은 PPT와 대본을 맡아주었고 결과적으로는 시간 내에 더욱 풍부한 양질의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리 시간에 교수님께서 중국인 유학생에게 발표 내용을 질문했을 때도 다른 조원들과는 달리 막힘없이 대답했고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으며 공동의 목표를 위한 자발적 희생은 더욱 큰 도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리더십이 돋보이는 자소서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 사전 코멘트에 맞춰 영주 학생이 잘 작성해 주었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자주 출연하시다 보니까 뭐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좀 작성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를 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봐보면 일단 구성이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목에서 내용을 요약하고 네. 그리고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본인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언들을 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줬다.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소제목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와 이 내용 요약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소제목으로 봐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갈씩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프로젝트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평가자로 하여금 이 글을 좀 더 쉽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판부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막 자기 얘기나 뭐 어떤 내용 설명이 아니라 너 당신한테 이거 보여줄 거니까 그것만 봐줘라고 지금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러한 구성적 측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재를 갖고 만약 자소서를 쓴다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근데 만약 류영주 학생이 본인의 목표가 더 높다면 이 소재는 바꿀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떨어질 자소서 항목은 아니지만 소재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평가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을 좀 잃어버릴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높은 곳을 목표로 한다면 이 같은 행동 노력을 바탕으로 하되 소재를 좀 더 다른 소재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김민토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반도체 엔지니어에 가장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엔지니어로서 본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있어야겠죠.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본인 직무에 대한 부단한 끈기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제 전자산업 자체가 그런 어떤 개발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납기가 굉장히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납기 안에 고객의 니즈에 맞는 퀄리티 높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보면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싸움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엔지니어에게는 그런 악착 같은 끈기와 책임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개발 책임자가 그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은 시작 기술을 통해서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그 공정 기술 쪽하고 품질 쪽 담당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징의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엔지니어 직군은 아무래도 전문성과 책임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취준생 분들은 입사 시험할 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램 리서치 코리아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군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